네, 이어서 EV6 메리디안의 원음 사운드 시스템. 이전 편에 제가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어떤 부품으로 원음 사운드 시스템을 구성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가성비가 높은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소리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건은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있는 3웨이 시스템의 이 미드레인지를 없애고 기본적으로 미드레인지 자리에다가 트위터를 넣고, 그 다음에 앞도어는 베이스인데 미드 베이스, 우리 전통적인 2웨이 시스템 대신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멀티로 구성하는, 그래서 앞 도어 스피커가 하나가 바뀌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이 센터 스피커는 바뀌어도 그만, 안 바뀌어도 그만입니다. 물론 바꾸면 조금 좋아지지만 그것은 전체 비용을 따졌을 때 본인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광생성기를 하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번.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뒷도어 스피커, 이 뒷도어 스피커도 역시 센터 스피커와 마찬가지로 교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역시 전체 비용을 놓고 마지막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이 DSP입니다. 이게 3번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이 우퍼를, 순정 우퍼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의 시스템 최소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1번이 앞도어, 2번이 광생성기, 3번이 DSP입니다. 이 세 가지의 부품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원음 사운드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광생성기는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표준 가격이니까 어차피 정해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앞도어를 어느 정도 가격대로 할 거냐, 추천드리는 것은 중급 이상이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전체 비용을 봐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보컬 중급으로 했을 때는 80만원부터 130, 150, 물론 유토피아로 넘어가면 이제 190만원대까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수준. 그 다음에 이제 광생성기는 45만원. 중요한 것은 이제 DSP죠. DSP의 출력과 채널 수를 얼마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고 시스템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구동해야 되는 채널 수를 보면 트위터 좌우 2개, 센터 3개, 4개, 5, 6, 7, 8, 9 듀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9채널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적어도 푸어를 하나를, 지금 듀얼인데 듀얼을 원채널로 해서 잡아서 진행한다면 8채널까지도 가능한 것이죠. 또 거꾸로 센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7채널까지도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DSP는 7채널부터 9채널까지가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원음 사운드 시스템은 이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광신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DSP를 선택을 할 때 입력 채널 수와 출력 채널 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었는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원음 시스템이 아닌 이쪽 시스템을 보시면, 이쪽 시스템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입력 채널 자체가 11채널이면 전체를 다 구동하려면 입력 11채널, 그 다음에 출력도 11채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스템을 단순화시키고 더 좋은 환경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럼 이쪽에는 실제로는 스피커가 하나, 둘, 셋, 앞쪽이 5개, 6, 7, 8, 9, 이거 8채널로 봐도 되고, 그럼 7채널에서 9채널인데 입력이 7에서 9채널이 필요하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입력 자체는 여기에서 광신호로 바뀌어서 광입력을 받기 때문에 입력 채널 수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출력 채널 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얼마의 출력, 얼마나 큰 출력의 DSP 앰프를 써야 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채널을 쓴다는 것은 센터는 구동 안 하고 서브우퍼는 모노로 구동한다는 것이죠. 원채널만 구동해서 서브우퍼 출력을 그렇게 높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8채널을 쓴다는 얘기는 센터는 사용하고 서브우퍼는
역시 모노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시중에 나와 있는 헬릭스나 매치 제품 중에서 7채널, 8채널이 업세븐 DSP나 PP86인데 지금 이 정도가 이제 180만원대랍니다. 180만원대. 자, 순정잭 합하면 이제 20만원 더 하면 이게 200만원이에요. 자, 이게 200만원인데 7채널 같은 경우에는 65W, 8채널 같은 경우에는 55W, 55W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7채널이 업세븐 DSP가 출력이 더 높죠. 순정잭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이 둘 다 뭔가가 어색하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 방법입니다. 매치에 M5.4 DSP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10만원짜리인데 이 제품이 자체 출력 5채널, 그 다음에 라인아웃 출력 4채널이 있습니다. 자체 출력은 기본적으로 60W 곱하기 5채널, 그 다음에 4채널은 라인아웃이기 때문에 외부 앰프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헤드만에서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성비 높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이 있습니다. 5채널 앰프와 6채널 앰프, 디지털 앰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입력을 시키고 둘 중에 하나를 써서 그 다음에 제가 가격을 낮게 해주면 기존의 업세븐 DSP든 그 다음에 PP86이든 물론 그보다 더 상급인 헬릭스의 V8, 8채널 DSP든 아니면 매치의 업10 DSP 10채널이죠. 10채널이면 아까 여기에 다 딱 쓸 수 있습니다. 자, 10채널이든 아니면은 그 상급인 뭐 V12 더 출력이 높은 12채널짜리도 쓸 수 있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상태에서 8채널을 쓴다면은 이 상태에서 얘 가격만 적당하니 플러스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구성하려고 있는 원음 사운드를 가장 저렴하게, 가장 가성비 높게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뭐냐? 튜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용의 여유가 있을 때 센터 스피커, 그 다음에 서브우퍼를 박스형으로 할 건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제품이 서브우퍼를 구동할 수 있는 고출력입니다. 300W 이상입니다. 이 5채널짜리, 그 다음에 여기 6채널 중에서 브릿지를 걸어서 쓴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퍼 박스를 올리겠다 그러면은 앰프가 필요 없이 우퍼만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제 이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가성비 높게 시스템이 구성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튜닝을 하면 되겠다. 그럼 실제로 이 비용만 들어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 비용에다가 플러스 튜닝비, 가장 중요한 이 튜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소리는 의미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튜닝비는 주셔야 된다, 적어도. 왜? 제대로 소리를 만들어 줄 거니까. 자, 두 번째는 순정 잭 방식,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하는 비용이 또 2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튜닝비는 채널 수 9채널이니까 5구 45만원. 자, 45만원과 20만원과 아까 M5.4 DSP 110만원. 그 다음에 이 가격, 그 다음에 이 가격. 그리고 이제 이 5채널짜리에 서브우퍼는 아직 안 들어가니까 이 5채널짜리 가격을 적당하니 책정하면 된다.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를 이 5채널이나 6채널이 110에서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하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만 업세븐이나 그 다음에 PP86을 장착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이 제품 얘가 장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얘를 거의 그냥 들이다시피 하는 가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튜닝을 잘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느냐. 첫 번째는 화일이 얼마나 좋느냐. 여러분들이 재생하는 USB에 넣은 MP3 화일도 용량이 큰 거, 그 다음에 웨이브나 그리고 플렉이나 카 오디오에서 재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고음질의 화일을 돌리면 나머지는 제가 이 튜닝비를 받는 한 최상의 소리를 만들어 드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원음 사운드를 만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고객들의 첫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제가 이 소리를 들려 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오시면이야 뭐 제 차에 되어 있으니까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그냥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꺼내는 얘기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은, 소리를 제가 항상 기준이 없다고 그러고 점수를 줄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자, 소리의 기준은 뭐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소리가 2배 좋아져요? 아니면 1.5배 좋아져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소리는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만큼 감동을 받을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악기 소리 하나하나의 그 생생함, 그 다음에 보컬의 앞에서 노래 부르는 듯한 보컬, 그 다음에 이 사운드 스테이지와 스테레오의 이 밸런스, 그 다음에 각 스피커마다의 해상력, 거기에다가 음질이 제대로 받쳐주면 원음을 재생할 수 있는 기기, 즉 우리가 흔히 이전에 불과 작년까지, 올 여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순정 오디오 시스템에서 원음 사운드를 즐기려면은 룸미러에다가 붙이는 플레이어들 3,400 했었습니다. 그것만, 스피커나 나머지 다 빼고. 자, 그런데 이 시스템은 그 가격이면 전체를 다 만들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은 사실 카오디오 튜닝 하는 데 있어서 이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드린다라는 게, 대부분이 그렇게 이 정도의 돈을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 생각은 100이나 150, 많아야 200 정도 써서 소리를 좀 어떻게 조금 써서 소리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입장이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써서 나오는 소리는 현재보다 조금 낫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장 앰프 시스템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DSP가 200만 원입니다. 스피커 바꾸려면 이거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 광생성기로 하는 원음 사운드 시스템이 아닌 이쪽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소리는 나쁜데도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피커 바꿔서 아무 의미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 시스템에서 과연 어디까지 바꿀 것이며 어떤 부품으로 얘를 구성하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추천드린 이 방법보다 더 가성비 높은 시스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EV6의 메리디안 이외에도 현대 기아 자동차의 모든 시스템에 얘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널이 9채널이기 때문에 어떤 차이든지 간에 다 가능하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적당히 쓰려고 했던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해야 된다. 왜? 방법 자체가 틀렸으니까. 대신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음 사운드 시스템을, 광으로 신호를 받아서 원음 사운드 시스템을 구성하고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저같이 잘 튜닝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은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EV6의 메리디안 시스템의 카오디오 튜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차를 신청할 때 오디오 옵션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2가지입니다. 메리디안을 선택을 해서 튜닝을 해서 원음 사운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메리디안을 선택하지 않고 일반 오디오를 빼서 적당한 가격으로 소리를 만들 것인지, 이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렵죠. 왜냐면 이 소리도 안 들어봤을 뿐만 아니고 원음 사운드도 안 들어봤고 순정 메리디안이 아닌 일반 오디오를 빼서 거기에서 튜닝한 소리도 안 들어봤단 말이에요. 일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다라는 거죠. 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난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 오디오를 빼서 적당하게 튜닝해서 들을 수 있는 가격은 보통 200만 원입니다. 스피커 이쪽에서 이것 말고 일반 6 스피커 시스템일 때 스피커 바꾸고 센터 스피커 추가하고 앰프를 넣던 시트 우퍼 고출력을 넣던, 아니면 DSP 5채널을 넣던, 최소로 쓸만하게 그냥 들을만 하면은 200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리디안을 뽑아서 일반 튜닝을 한다 그러면은 300이 넘습니다. 자, 이쪽은 300입니다. 메리디안 뽑아서 순정이 마음에 안 들어, 소리 좀 바꿔야 되겠나 하면 300이 넘는다는 얘기죠. 근데 원음 사운드 시스템을 했을 때는 얘도 역시 300이 넘습니다. 300에서 400 언더고, 얘는 300 정도 들어야 되고 얘도 200 정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가 얼마나 좋냐. 제가 조금 전에 2배 좋다, 3배 좋다, 1.5배 좋다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스템과 이 시스템은 튜닝을 해놓으면 거의 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리가. 자, 그런데 이 시스템은 이것하고는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비교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아마추어 사운드라면 얘는 프로 사운드라는 뜻이죠. 그래서 판단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완전히 다른, 감동이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차에서 내리기가 싫어질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하 주차장에 10분, 20분 노래는 듣고 들어갑니다. 왜냐? 카 오디오만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소리를 잘 만들어 놓으면 카 오디오만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곳이, 힐링을 받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그 힐링을 받겠습니까? 현대인들이. 더구나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서 이 비용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힐링을 받고도 남는다. 내가 쓴 만큼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나머지는 저한테 맡겨주시면 된다. 자, 이상으로 EV6 전기차의 메리디안 시스템을 원음 사운드 시스템으로 꾸미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스템 구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구성으로 제품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 튜닝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튜닝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RTA를 3마이크로 어떤 식으로 튜닝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올린 것이 있으니까 거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리에 대해서는 헤드만 카오디오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블랙박스도 달아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카오디오만, 제가 흑이 될 때까지 카오디오만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헤드만 카오디오 한욱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